일주일 동안 달라이라마는 아리조나의 사막에 앉아 과학자처럼 정밀하게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조사했다. 그의 말 속에서 단순한 진실 하나가 밝게 빛나며 우리가 대화를 나눈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듯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은 물리치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실천한다면 진정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차츰 커질 것이다. 삶이 너무 복잡해서 답답한 느낌이 들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이 정체되어 있는 듯하고 삶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때면 1시간, 어느 오후 또는 며칠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고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부딪힌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고 변호사, 화가, 전기기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할 때이다. 행복해지겠다는 확고한 결심, 다시 말해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발견해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결심 또한 그것과 비슷한 결심일 것이다. 행복을 확고한 목표로 정하고 체계적인 수행으로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달라이라마가 인간을 궁극적인 행복으로 인도하는 요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세밀히 관찰하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결과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달라이라마는 어떤 행동과 생각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우리는 달라이라마의 이 말을 명상의 화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따금 오랜 친구를 만날 때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올바로 사용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과 특히 놀라운 뇌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순간이 값지다고 난 생각합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 힘차게 살아갑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지만 말입니다. 내일이 되었을 때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희망에 의지해서 우리는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정말로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 가진 존재들을 도와주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을 해치지는 말라. 나는 이것이 내 철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깊이 명상합시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인간이 가진 선한 성격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그리고 자비심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고 마침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친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달라이라마가 머물고 있는 호텔 방의 거실로 들어가자 그가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차를 따르는 동안 그는 황갈색 신발을 벗고 커다란 의자에 편히 몸을 기댔다. 편안한 어조로 하지만 무엇이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자신의 찬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자, 시작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방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대화를 시작할 시간을 기다리며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무심코 친구나 애인을 구하는 광고가 펼쳐져 있는 한 신문을 집어들었다. 나는 지면을 빽빽히 채우고 있는 광고를 훑어보았는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 짝을 찾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사람들은 다른 인간 존재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도 여전히 그 광고들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준비된 질문을 제쳐놓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나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따금 외로움을 느끼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외로움에 대처하느냐고 물어볼 작정이었다.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과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로운 적이 없다고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가 다시 물었다.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외롭지 않을 수가 있죠? 달라이라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모든 인간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난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곧바로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을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게는 그런 마음이 비교적 적은 것도 외롭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난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편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먼저 자비심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일단 자비심이 유치하고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심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곧바로 그런 마음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자비심을 가지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저절로 변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면 자연히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지면 타인으로부터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당신이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당신은 융통성 있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해 배타적이고 화가 나고 냉담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다가와도 당신은 불편한 생각만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자신이 먼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를 일으키고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전혀 외롭지 않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에 내가 놀란 이유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내게서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외로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외로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외로움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연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외로움을 느꼈거나 현재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의 4분의 1이 조사를 받기 전 2주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우리는 흔히 썰렁한 아파트나 양로원의 초라한 방에서 떨어져 지내는 노인들만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로움으로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10대나 20, 30대의 성인들도 노인들만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심리 연구가들은 외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연구가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대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신호를 받아들여 반응하는 사교적 기술이 모자랐다. 이를테면 언제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이불을 다물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런 사교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방법은 사교적인 기술이나 외면적인 행동을 바꾸는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곧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좋아했다. 자비심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키우는 일이 그것이다. 처음에 나는 외롭지 않다는 그의 말을 믿고 놀랐지만 그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런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는 그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 그가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자주 보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상대방을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곤 했다. 그가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가 원래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자비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매일매일을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 자비심을 이용하고 그런 마음을 더욱 키워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했다. 사실 이것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달라이라마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에게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존재 안에는 자기 완성을 위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선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1,5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고 그들 속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도 꽤 많았다. 달라이라마는 공덕의 밭에 대한 불교 교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